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어르신들께 먼저 고개 숙여 따뜻한 건강과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고 나름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려 애쓰는데 왜 몸은 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다리는 자꾸 붓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분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한 안색으로 제 방에 들어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튀긴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술도 한 방울 안 마십니다. 특히 매일같이 TV에서 좋다는 견과류를 한 줌씩 꼭 챙겨 먹으며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아들 때면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과학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됐나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약처럼 믿고 먹던 그 견과류가 6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밤낮으로 갉아먹는 침묵의 암살자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서글픈 진실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청년기처럼 모든 영양소를 매끄럽게 처리해내는 만능 기계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콩팥을 6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돌린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사구체 여과율, FI라 불리는 이 필터 성능은 6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조용히 떨어집니다. 즉, 60대에 들어선 순간 이 여과 장치는 이미 젊었을 때보다 성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견과류에 들어있는 무거운 미네랄이나 유기산, 그리고 고농축 지방 성분들을 감당해낼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이미 병이 깊어진 뒤에 약을 주고 투석을 권하는 사후 처리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차가운 기계에 의지하는 대신 당당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콩팥은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위장처럼 쓰리고 아프지도 않고 심장처럼 즉각 숨이 차지도 않습니다. 신장은 자기 기능의 77, 80%가 파괴될 때까지 묵묵히 참아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이 뒤늦게 병을 발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서운 침묵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눈가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지는 않습니까? 혹은 충분히 물을 마시는데도 소변에 비누거품 같은 게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어르신의 몸 안에서 보내는 절박한 구조신호, SOS입니다. 지친 필터에 옥살산이나 인 성분이 가득한 견과류를 들이붓는 것은 낡고 구멍난 그물망에 진흙탕물을 강한 압력으로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걸러지지 못한 이 성분들은 혈액 속에 쌓이고 결국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성분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양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가운 투석실로 가는 길은 걷잡을 수 없이 짧아질 것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TV나 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나요? 라고요. 매체들은 보통 견과류가 심혈관이나 두뇌에 좋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사 기능이 완벽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최고의 영양 간식인 카슈넛이나 마카다미아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을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보낸 의사로서 어르신들이 이제 식탁 위의 견과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무지가 부른 식습관이 내 소중한 콩팥에 내리는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르신들의 콩팥을 무너뜨리는 4가지 금기 견과류와 반대로 시들어가는 신장을 살려줄 4가지 기적의 식품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은 여생을 품위 있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 부르며 아껴왔던 구체적인 견과류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세태를 보충하기 위해 영양이 고농축된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 고농축 영양이 때로는 지쳐있는 해독 시스템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우리 한국인의 간식상에 아주 친숙한 이름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캐슈넛입니다. 저는 2년 전 제가 치료했던 대구의 67세 이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안 대시고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시며 특히 심혈관에 좋다는 믿음으로 캐슈넛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죠.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캐슈넛 50알 정도를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을 유지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출산보다 더 심하다는 격렬한 요통, 즉 신장 산통 때문이었죠. CT 검사 결과 0.5cm 크기의 결석이 요관을 꽉 막아 신장에 물이 차고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매일 드셨던 캐슈넛에서 쌓인 엄청난 양의 옥살산이었습니다. 왜 이 맛있는 견과류가 우리 몸속에 날카로운 돌덩이를 만드는 걸까요? 신장합 전문가들 사이에서 캐슈넛은 침묵의 옥살산 폭탄이라 불립니다. 옥살산은 많은 식물에 든 유기화합물이지만 캐슈넛에는 그 농도가 유독 높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쌩쌩해서 이 성분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녹여 내보내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 이 찌꺼기를 돈이 들여지고 찌꺼기를 밀어낼 힘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옥살산은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엉겨붙어 결정체가 되면 신장 안쪽에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수산 칼슘 결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미세한 유리조각이 내 소중한 신장 통로를 긁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만성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캐슈넛의 무서움은 그 고소한 맛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노년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먹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신장 결석 경험이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에게 캐슈넛은 더 이상 간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다음으로 견과류의 여왕이라 불리는 마카다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유의 풍미와 높은 영양가 덕분에 고급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죠. 하지만 그 고소함 뒤에는 60세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칼로리와 지방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g의 칼로리는 무려 7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는 밥과 국, 고기 반찬이 곁들여진 푸짐한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양입니다. 어르신들 연세에는 기초대사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에너지를 쓸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우리 몸은 엄청난 에너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카다미아의 불포화 지방이 심장에 좋다고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은 이 지방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71세 박현태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마카다미아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는 말에 매일 밤 TV를 보며 한 움큼씩 드셨죠. 3개월 뒤 체중은 4kg 늘었고 혈중 지방 수치와 간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무엇보다 혈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고혈압은 신장의 제1공공적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 사구체로 쏟아지는 혈액의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여과 기능을 하는 미세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고 결국 신장이 쪼그라들며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카다미아 과다 섭취가 체중 증가, 고지혈증, 고혈압, 신장 파괴라는 무서운 병의 고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의사 선생님, 겨우 이만큼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보약과 독약의 차이는 오직 양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이끼와 찌꺼기가 잔뜩 낀 낡은 집의 배수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곳에 분해하기 힘든 기름진 성분과 화합물을 들이부으면 결국 배수구는 막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이 좀 더부룩하고 피곤한 정도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구체의 구조가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당뇨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어르신들께 마카다미아나 캐슈넛의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 여과막에 가하는 치명적인 타격이며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식 하나 잘못 선택한 것이 온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견과류를 아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해 각성하고 지혜롭게 먹자는 것입니다. 캐슈넛의 옥살산과 마카다미아의 칼로리 폭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신장은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결석에 긁히고 지방 수치에 짓눌려 필터가 망가지면 예전의 건강한 신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투석기계에 매달릴지 당당하게 두 발로 걸을지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빠지기 쉬운 아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저녁 뉴스나 일일 드라마를 시청하시면서 짭짤하게 볶은 땅콩이나 조미료가 가득 묻은 견과류를 습관적으로 드시지는 않나요? 이것은 노년의 소소하고 즐거운 낙처럼 보이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어르신의 콩팥과 혈관을 야금야금 독살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공된 견과류도 그 영양가는 그대로일 거라 믿지만 사실 고온의 산업 공정과 수많은 첨가물을 거친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지친 콩팥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영양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최지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 정이 많으셨던 최 어르신은 하루의 피로를 풀며 TV 앞에서 짭짤한 양념 땅콩이나 조미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콩은 서민적이고 몸에도 좋다는 믿음으로 1년 넘게 그 습관을 유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신던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붓고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170까지 치솟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의 50%가 이미 석회화로 좁아져 있었고 소변에서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그 입이 즐거운 땅콩 봉지였습니다. 왜 가공된 땅콩이나 견과류가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입니다. 노랗게 구워지거나 갈색빛이 도는 고소한 땅콩, 참 맛있죠? 하지만 전분질이 포함된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간과 신장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겠지만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몸은 이 독소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간세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신장 내부의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필터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숨은 적은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설탕입니다. 시중에 파는 가공 견과류 한 봉지에는 무려 800mg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것 한 봉지만 드셔도 하루 소금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이 갑자기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물을 붙잡아 두게 되고 혈액량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낡은 엔진과 같은 어르신의 콩팥은 이 고압의 혈액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 사구체의 미세한 그물망이 찢어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변기에서 보는 거품의 실체입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 그물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견과류에는 바삭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설탕 코팅, 인공향료, 보존제 등이 듬뿍 들어갑니다. 이런 인공화합물들은 노년의 배설 시스템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노폐물 거르기도 벅찬 콩팥에 이런 복잡한 화학물질까지 던져주는 것은 콩팥을 완전히 탈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허니버터 맛, 치즈 맛 견과류가 입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어르신의 콩팥은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가공 견과류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낮은 기름이나 혈관의 원수인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쁜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콩팥은 서서히 쪼그라들며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땅콩 한 줌의 사소한 습관이 아크릴아마이드 중독부터 나트륨 과부하, 혈관 석회화까지 연쇄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어르신 건강에 대한 총공세입니다. 어르신들, 평생 먹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60대의 몸은 40대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포의 자가 치유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지우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날로 조미견과류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해드린 천연 견과류와 저염식단으로 바꾸셨죠. 몇 달 뒤 어르신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다리의 부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식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 콩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건강한 견과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가공된 제품은 이미 건강식이 아닙니다. 대신 투박하고 맛은 조금 덜하더라도 삶은 땅콩이나 볶지 않은 생땅콩을 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콩팥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입맛에 일시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내 몸의 평안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60년 넘게 고생한 콩팥에 소금과 설탕 범벅인 견과류를 던져주는 것은 콩팥을 울리는 일입니다. 내 몸의 소중한 파수꾼을 위해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의 탈을 쓴 침묵의 암살자들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았는데요. 아마 지금쯤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피어오르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 나이에 이제 먹는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견과류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어르신들, 이제 안심하시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자연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식재료가 있다면 반대로 지친 콩팥을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주는 고마운 복덩이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다만 이 시기에는 보약과 독약의 경계가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그 경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죠. 지금부터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을 위한 신장 보디가드, 그 첫 번째 주인공인 호두와 아몬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든든한 비밀 요원들입니다. 먼저 호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뇌를 닮은 모양 때문에 머리에 좋은 과일로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저와 동료들은 호두를 훨씬 더 숭고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신장의 수호신입니다. 그 비밀은 호두 속에 가득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RA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신장의 혈관은 굵은 파이프가 아니라 실처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수백만 개나 엉켜있는 섬세한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미세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기 마련이죠. 이때 호두의 오메가3는 아주 유능한 청소부대 역할을 합니다. 사구체 구석구석을 누비며 혈관벽의 염증을 닦아내고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신장의 여과 압력이 줄어들어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치료했던 69세 윤성호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건망증이 심해져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하다며 상심이 크셨고 신장 수치도 이미 2단계 초입에 들어서 있었죠. 저는 비싼 약 대신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딱 호두 4알만 드셔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알입니다. 3개월 뒤 윤 어르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가 무려 5단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연세에 5단위 상승은 기적 같은 수치입니다. 호두가 뇌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신장의 미세한 상처들을 말끔히 치유해준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식단에 꼭 넣으셔야 할 보물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호두가 혈관 청소 전문가라면 아몬드는 어르신들의 혈당과 혈압의 파수꾼입니다. 60세 이후 신장의 가장 큰 적은 식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은 신장 필터에 산성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 혈액 속에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작스러운 홍수 대신 잔잔한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어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70세의 배정희 어르신은 오랜 시간 제2형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으셨을 때 공복 혈당은 늘 불안했고 발끝이 찌릿찌릿한 당뇨 합병증 신호가 오고 있었죠. 저는 이분께 매일 오후 간식으로 껍질째 아몬드 7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몬드의 얇은 갈색 껍질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집중되어 있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3개월 후 배어르신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8.0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허리의 묵직한 통증과 밤에 자꾸 깨서 가던 소변 횟수가 70%나 줄어들었다며 기뻐하셨죠. 아몬드가 직접 당뇨를 고친 것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들을 완벽히 차단해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황금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두와 아몬드라도 뱃속이 텅 빈 공복에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농축된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위장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간의 대사 기능에 일시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보물들의 영양소를 가장 완벽하게 흡수하는 골든타임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1~2 시간 뒤입니다. 이미 뱃속에 들어온 다른 음식물들이 완충작용을 해주어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양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호두 4알 혹은 아몬드 7미토 10알. 이것이 60대 이후 신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60세 이후의 신장 건강은 화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비싼 약으로 지키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내 몸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식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고르는 안목의 싸움입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 몸을 망치는 대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호두 하나를 손에 쥐실 때 이것이 내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몬드 하나를 드실 때 내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세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다음 검사 때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몸이 보여주는 기적 같은 회복력에 놀라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평생 고생한 어르신의 신장에게 이제는 자연이 준 가장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해줄 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노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우리 여정이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혈관을 지키는 호두와 아몬드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신장의 비밀병기라 부르는 해독과 재생의 명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우리 혈액을 맑게 걸러내고 세월의 풍파에 지친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와 브라질 너트입니다. 의학계에서 이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양으로 섭취했을 때 어르신의 건강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천연 미네랄 공급원으로 통합니다. 먼저 연한 초록빛이 매력적인 피스타치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보는 이 피스타치오는 제게는 칼륨의 왕으로 보입니다. 고혈압과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칼륨은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이죠. 어르신들, 가끔 내 몸이 너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공처럼 느껴지거나 다리가 무거워 걷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몸속에 나트륨 가득 찬 반면 이를 밖으로 밀어낼 칼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피스타치오의 칼륨은 천연 펌프가 되어 혈관 속의 불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밀어내고 사구체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임동진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두 종류의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늘 150터블 90mm 벼주를 웃돌았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발등이 퉁퉁 붓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셨죠. 식단을 분석해보니 숨겨진 소금기가 많은 가공식품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는 소금을 줄이는 대신 양념하지 않은 생피스타치오 약 40알을 매일 오후 간식으로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혈압은 130톱을 80mm 벼지라는 꿈의 수치로 안정되었고 놀랍게도 담당 의사와 상의 끝에 복용하던 약을 한 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노인성 실명의 주범인 황반변성으로부터 어르신의 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콩팥도 지키고 손주들 얼굴 볼 눈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복덩이인 셈입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영양학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버터처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이 커다란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어르신들, 셀레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최강 방어 시스템인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을 깨우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글루타치온은 해독의 제왕이라 불리며 밤낮으로 신장 필터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내 셀레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방패가 사라지면 어르신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병치레가 잦아지며 회복도 더뎌집니다. 59세 성은의 어르신은 늘 기력이 없고 안색이 창백하셨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피곤하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셀레늄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주 특별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딱 브라질 너트 3알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너트는 워낙 강력해서 하루에 단 한 알만 먹어도 필요량의 2배를 채웁니다. 송 어르신은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색에 화색이 돌고 평생 달고 살던 만성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죠.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이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의 엔진까지 힘차게 돌려준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 브라질 너트만큼은 제가 정말 엄격하게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친구는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셀레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5주 10알씩 매일 드시면 오히려 중독 증상이 나타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신장에 역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알은 보약, 10알은 독약. 이것이 브라질 너트를 대하는 철칙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죠. 우리 몸은 귀한 골동품 청자와 같습니다. 섬세하게 닦아내야지 독한 세제를 들이부어서는 안 됩니다. 나트륨을 몰아내는 피스타치오와 신장 필터를 재생시키는 브라질 너트의 조합은 노년의 신장을 자연적으로 젊게 만드는 환상의 레시피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습관의 꾸준함에서 옵니다. 오후의 휴식 시간에 초록빛 피스타치오 몇 알과 정해진 날에 먹는 브라질 너트 한 알.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어르신의 몸을 치유하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칼륨은 혈관의 압박을 씻어내고 셀레늄은 상처 입은 신장세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원상태여야 합니다. 소금이 묻지 않은 피스타치오, 쩐내가 나지 않는 신선한 브라질 너트여야 합니다. 입맛이 둔해져 짭짤한 맛이 그립겠지만 그 소금 한 꼬집이 어르신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재료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첫 번째 대화입니다. 임 어르신과 송 어르신의 회복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수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르신이 선택하신 그 작은 견과류 접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평소 즐겨 드시던 견과류 속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보는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옥살산이 가득한 캐슈넛이나 화학성분 범벅인 조미땅콩 같은 침묵의 암살자부터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라는 구원자들까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매일의 올바른 실천과 절제라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60세라는 나이는 젊을 때처럼 대충 먹고 나중에 고치면 되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기가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매 순간의 선택이 내 수명을 늘리는 보약이 될 수도,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할 시간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성어린 의학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이 스스로와 꼭 약속하셔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가공된 견과류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하십시오. 기름에 튀기고 소금과 설탕, 인공 향료로 범벅이 된 견과류는 더 이상 자연이 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미각을 속여 콩팥을 망가뜨리는 화학 덩어리일 뿐입니다. 조미땅콩 하나를 드실 때마다 지친 콩팥이 나트륨과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건강을 지켜온 어르신의 노고를 한순간의 즐거움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대신 볶지 않은 생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천연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직접 집에서 저온으로 살짝 볶아 드시면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 걱정 없이 영양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의 원칙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곤 하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빈속일 때는 우리 몸의 흡수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이때 고농축 지방과 옥살산이 갑자기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 쇼크를 받게 됩니다. 견과류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 시간은 식사 후 1~2 시간 뒤입니다. 이미 뱃속에 들어간 음식물들이 완충작용을 해줘 신장이 영양소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 줌의 원칙입니다. 어르신의 작은 주먹 하나, 이것이 하루에 허락된 최대치입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품이라 해도 과하면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가 됩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노년의 신장에는 적당함이 곧 구원입니다. 하루 25치 30g 정도의 소량이 어르신의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오메가3와 셀레늄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양입니다. 미각의 욕심을 내려놓고 몸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는 미지근한 물의 원칙입니다. 견과류는 영양은 풍부하지만 수분은 턱없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물 없이 견과류만 드시면 소화가 더뎌지고 소변이 농축되어 오히려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 약 200ml를 곁들이십시오. 물은 미네랄을 녹이고 유기산을 희석하여 콩팥 통로를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견과류를 먹고 마시는 물 한 잔은 고생한 콩팥에 주는 시원한 샤워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1년 내내 한 가지 견과류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혈관을 지키는 호두, 혈단을 잡는 아몬드, 나트륨을 뽑아내는 피스타치오, 면역력을 높이는 브라질 너트를 번갈아 가며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영양소가 과하게 쌓여 독이 되는 것을 막고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 모레는 피스타치오. 어르신의 식탁을 영양의 오케스트라로 만드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이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윤성호 어르신이나 배정희 어르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사소한 원칙들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흡연 거품이 가득해지고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오른 뒤에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저 같은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운명을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살며 환자가 생명을 다하는 것보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견디며 기력이 쇠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생이 병원이 아닌 푸른 들판 위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콩팥은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살듯 신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평생 고생한 어르신의 몸에게 이제는 올바른 음식으로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저의 이 진심 어린 이야기가 어르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것이 의사인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만약 70대 이후의 간 건강 식단이나 튼튼한 심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 깊이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이웃의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건강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장이 맑은 샘물처럼 힘차게 흐르고 그 인생이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